이미 뭐 3월부터 계엄 빌드업이라는 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크리스마스 날 나와달라고 했더니 또 안 나올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쪽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 입장만으로도 저는 개긴다, 최대한 버틴다 이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나는 이게 참 윤석열 측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무슨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측으로 나오는데 지금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사는 일단 수사를 최대한 피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탄핵 심판은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지켜보면서 버틴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분이고 심지어는 장으로 지냈는데 네. 관저로 보냈더니 수치 거절, 대통령실로 보냈더니 수치인 불명 이런 게 나오는 게 피의자들한테 마치 교과서를 알려주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된다. 오늘 안 잡아가 이런 거잖아. 지금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엄청 셌잖아요. 네. 우두머리도 아니라고. 우둔 머리. 이게 우둔할 수가 없어. 윤석열은 우두머리도 아니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왜 이렇게까지 지체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는 보니까 네. 변호인단 구성도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네. 헌재 심판장에 서려면 적어도 이 정도 좀 되는 대통령이고 법조인 출신이면은 헌재 재판관 정도 하나는 전직으로 끼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는 강일원 전 재판관이라는 분이 거명이 되다가 그분도 뭐 개인 일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이고 수사대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외에 이렇다 하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단 이름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라앉는 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도요. 이분들이 또 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네. 최고 권위를 갖춘 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버팅긴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래도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헌재도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니까 오늘 입장을 밝혔잖아요. 맞아요. 네. 22일 송달 한글로 간주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27일 변론 준비길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대상이 있고 안 통하는 대상이 있는데 지금 네.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버팅긴다고 헌재에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이 변호인단 구성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구성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단 구성을 하면 우편물 받을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왜냐하면 변호인 중 대리인이니까 네. 대리인이니까 누구든 받으면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용으로 인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네. 늦게 하는 것인지 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심지어 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네. 총 4일에 걸쳐서인 것 같은데 11차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전자적인 방법, 네. 인편, 우편 다 했는데 그렇죠. 어느 하나 받지를 않으니까 근데 말로는 윤석열 측으로는 헌재 심판정에는 갈 생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재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라고 헌재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더 이상 기다리는 거는 네.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생일 거죠. 선물 밑에 깔아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생일 선물을 여러분 아차 20대 그냥. 아니 어떤 분은 뭐 술에다가 같이 그걸 넣어서 보내야 그럼 다 먹으면 나와 밑에. 주소가. 그런 상황인데 술병에 이렇게 포장지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헌재 심판정에는 가겠다고 이제 대충 이렇게 측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헌재 구성 자체도 9인 중에 6명만 돼 있잖아요. 나머지 3명의 퍼즐을 맞추자. 그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리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그 형식적으로라도 임명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님?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고와 거리를 이제 차이를 보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완벽하게 이제 거리가 된 다음에 그 박근혜 사례 보면 이제 심판이 결국은 떨어져서 결정하고 대통령직이 비어야 돼요, 아예. 네. 근데 이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어쨌든 정지된 거니까. 네. 국회에서 의결되고 절차상 보면 헌재에서 판단 전까지 이 사이 기간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한 3, 4개월 남짓. 네. 근데 이 주장은 저는 이제 그 표피는 그런 주장이고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근본적으로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이제 뭐 좋은
역사적으로 이제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 대몽 항전 그 고려군 있죠. 네. 삼별초. 삼별초가 강화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 마지막 섬에서 네. 삼별초는 뭐 좋은 의미의 삼별초라면 음. 이거는 이제 몇 안 되는 극우파 잔당들 데리고 네. 그게 한 10에서 15% 돼요. 네. 예, 그 표 데리고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저도 오래 출입했지만 이분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사람들을 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부정선거론을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부정선거론은 그 뭐 아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겠지만 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죠. 예, 2022년. 네. 이게 나왔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연방대법원처럼 일원화돼 있지 않거든요. 정치재판은 헌재가 네. 예, 형사 민사는 다 대법원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늘 있어요. 네.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네. 예, 이거 또 다른 또 사법 체계에 어떤 문제가 음. 생기거든요. 네. 이게 대륙법 체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게 딜레마인데 네. 일원화시키지 않은 판사들은 서로 그 결론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이미 탄핵 인용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징표에서? 네. 이게 이제 취재를 쭉 하다 보면 아는데 네. 이 부정선거론에서 봤을 때 네. 지난번에 윤석열이 뭘 요구했냐면 생중계를 요구했어요. 생중계. 생중계. 자기가 변론하는 걸 생중계해달라고. 맞아요. 네, 그죠. 기억납니다. 네, 변론은 몇 차례 걸쳐서 하는데 네. 직접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니까 어. 내가 나가서 하겠다 이 소리야. 네. 그럼 뻔하죠. 뭐 갑자기 중국 해킹 얘기하고 네. 지난번에 선관위 들어올 때 서버 얘기하고 음. 네. 그걸 국정원이 하겠다는데 뭐 방해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압색 권한이 없다 얘기하고 네.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이 뭐 노태학이 이게 겸직이니까 못한다고 하고 이게 법적 카르텔이다. 음. 분명히 이런 식의 논리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왜 그랬냐면 이 생중계를 하면 재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헌재 재판관이 읽어낸 건 뭐냐면 아 윤석열이 여기서 정치적으로 선동하겠다는 소리구나 지금. 그거는 헌재 재판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네. 민영사 송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연설을 하겠다는 거야. 어. 15%그 잔당들을 향해서 연설을 해서 음. 우리나라의 내전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헌재가 그걸 불허한 거예요. 네. 하지 마 이렇게. 음. 근데 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거 이제 법조 기자들 우리 구 기자님도 자주 들어가봤지만 법조는 들어가면 생중계를 안 하면 가서 워딩을 쳐야 돼요. 네. 편집된 기사가 나와요. 편집된 기사. 내지는 영상도 마지막에 재판장이 공개할 때 그걸 편집시켜서 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러면 부정선거론자들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 제가 이제 뭐 편향됐다고. 편향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언론사들이 어떤 기사를 낼 것 같아요. 그 생중계 중에서 이상한 소리만 내는 거야. 네. 윤석열이 이주장하더라. 이주장하더라. 사실 풀로 낼 수는 없잖아요. 조각이나 네. 단편을 네, 보여주다 3시간짜리 보니까, 어떻게 네. 기사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장의 요지만 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측 부정선거론자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지금 퍼즐 맞춰서 우리 담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 불리한 것만 퍼즐 맞춰서 조작해서 언론사들 조중동 포함해서 대한민국 언론 다 썩었다. 왜? 너네는 부정선거 안 믿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네. 근데 대체로 여론이 그렇게 갈 확률이 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생중계를 불허하는 걸 보고 아 이건 헌재가 이미 인용으로 이게 자리 잡았구나. 비운 게 아니냐 이런 네. 추측을 그게 했다는 아니면 거고. 생중계 안 해줄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헌법 재판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 주장이 좀 많이 어거지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의 추천 몫이 네. 대통령 추천 몫이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몫의 추천인 거고 혹시 말해서 뭐 대법원이라든가 국회 몫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의 추천 어떤 몫이라면 그게 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데 네. 아니 대통령 추천도 아니고 지금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권한대행이 그거를 뭐 결정을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이 기자 말에도 100% 동의하는 게 지금 부정선거 뭐 여러 가지 지금 저 윤석열이 해왔던 것 중에 비상겸 선포했던 중에 네. 부정선거 애쪄가지고 판사까지 뭐 네. 데리고 어디 뭐 벙커로 데리고 간다 뭐 그런 수고해서. 선관위까지 막 수고하게 수고해가지고 수고하게 진짜 수고 그러니까, 대상 어. 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인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정선거 온갖 음모론을 헌재가 다 인정하게 되는 꼴인데 그 뒷감당을 저는 헌재가 네. 감당할 수 그리고 없다고 늘 봐요. 아시지만은 그 범행의 결과를 놓고 따지는 거지 범행의 동기가 아무리 그렇죠. 좋아도 정당화가 안 아무리 되는 그렇어요. 거예요. 네. 부정선거론이 아무리 옳아도 네. 결국 내란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좀 음.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윤석열 측 입장으로 그럼 헌재 심판정에는 쓰고 공조수사본부에 조사 받으러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 자체도 논센스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새로운 유니버스를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리딩 판례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네. 왜냐하면 아까도 보시면 저는 그래 보거든요. 헌법 그때 우리 처음에 계엄령 떨어졌을 때 네. 77조 5항에 보면 국회가 제적 과반위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의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네. 첫 문장이 용산 쪽에 나중에 취재하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죄적 과반하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이런 반문을 들었어요. 제가 윤석열 입장은 뭐냐면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알겠어요. 근데 해야 한다가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게 명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죄적 과반하면 계엄을 푸는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엄이 풀어진다, 해제된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문구가. 해제해야 된다. 누가? 네가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제해야 된다 알겠어. 나 안 할 건데. 난 싫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새로운 유니버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듯이 그렇죠. 해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해제는 대통령이 알겠어. 하는 거니. 근데 난 안 할 건데 어쩔 건데 그다음에 잡아봐 한번. 아니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자꾸 전례를 연구하긴 해요. 아시지만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그죠. 찾아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였던 날 보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탄핵에서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머리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심판청에 먼저 서고 나중에 조사 받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전두환의 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두환 같은 경우에 수사 계속 거부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니 결국에는 뭐 골목길 성명 발표하고 그러니까요. 쇼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전두환하고도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8 광주 민중들을 학살하고 그러고 네. 이제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 이른바 검사 소환된 거는 현직 대통령 끝나고 그 뒤였어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지금 뭐 개헌군 보내가지고 들어간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상황 자체 비교 대상 자체가 저는 없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례 없는 네. 케이스이기 한국 때문에. 현대사회. 예. 아니 그리고 박근혜 자꾸 비교하는데 그건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 음. 어떻게 국정농단하고 내란하고 동등 비교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죠. 다 지켜봤잖아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열불 터지는 입장을 그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뭔가 명료하게 어떤 입장을 세웠는지를 계속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합니다. 네.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윤석열의 그러니까 윤석열도 처음에 차라리 탄핵을 해라. 한동훈이 하야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내려 하야는 기간이 중요했어요. 네. 오늘 하야시키면 하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해도 뭐 일주일 내에 하야하겠다. 그럼 대선을 60일에 치르면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말한 하야는 어떤 하야냐면 내년 가서 2월에 하야하겠다는 거야. 네. 그럼 대선 6월에 4월에 이렇게 치르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그렇죠. 연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장난을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음. 오늘 하야하면 가능하죠 당연히.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탄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상이 안 돼가지고 탄핵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럼 예. 집어치워라. 그냥 법대로 가자.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둑으로 보면 그 다음 수를 못 본 거예요. 한덕수가 버티고 있을지 몰랐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네. 총리 권한대행이 이제 황교안이 올라온 적은 있지만 네. 그때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 바른정당으로 이탈표가 많았어요. 123표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예. 204표 그러니까 정확하게. 204표. 네. 예. 근데 이번에 4표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초반부터 구도가 좀 달랐어요. 어. 이거는 얘네가 똘똘 뭉쳐 버티겠다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전이 이제 앞두고 음. 있었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 대행의 이제 워딩을 잘 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총리 권한대행하고 하니까 꿈이 없을까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총리 공직에서 뭐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내려갔다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약간 총리 될 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우파 총리가 아닌 약간의 회색지대. 네.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이 있는 중도 인물을 성향이 끌어올리고 올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형적인 관료에다가 그 원래 총리 하다 보면 실제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총리실에 한번 물어봤는데도 이분이 그 뭐 대정부질문 할 때 잘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거. 저는 그 싸우면서 아 이럴 바에 내가 한번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도가 총리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국정 후반기로 갈수록 네. 후쿠시마 오염수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따질 때도 이분이 물러서지 않아요 보면. 네, 최상병 이런 것도 본인은 명확한 것도 별로 물러서지 않아. 네, 그래서 원래 정치란 게 그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려면 프로세스가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후보가 몇 명 안 돼요. 거기서 한 방 먹으면 가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허튼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혹시나. 네. 저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참 엉뚱한.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네. 이른바 상설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지 않으면은 지금 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죠. 네. 일종의 약간 최후통첩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그런 꿈을 본인이 꾸는 것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탄핵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본인이 탄핵됐을 때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뭘까? 그냥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저는 본인이 어찌 됐든 내란 수사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그 조사를 받는 거를 연기할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뭐 꿈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상설 특검이라도 네. 그리고 험제 그 재판관 추천하는 거 임명이라도 네. 상설 특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정도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해야 본인이 대행 체제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저는 김건희 특검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또 막 분노를 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 되잖아요. 네. 이거 그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변수. 상설 특검하고 네.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대행이 우물쭈물한다. 그럼 본인이 날아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딜레마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이 기자처럼 만약에 진짜로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아 진짜 약간 이거는 상황 판단은 매우 잘못하고 그런 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에서 꿈꾼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좀 더 정합성이라는 게 네. 아니 이게 음모론 같이 들릴지 몰라도 보시면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있죠. 네. 네, 거의 80 다 돼서 대통령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이가 비슷해요. 네, 실제로. 네. 한덕수 총리 그분보다 한 7살 어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파릇파릇한 나이구나. 아직 지금 5년이 보니까. 더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김종인 네. 전 위원장이 그때 총선 참패하고 와가지고 네.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활력 징후는 더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뭘 먹냐. 네. 이거 짬뽕 드셔야죠. 이거 네, 통영 네. 구울 이런 거. 아 근데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저도 한덕수 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그러면 한 사람 탄핵할 때마다 한 20일씩 까먹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노종면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예 한꺼번에 확 다 정리해버리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가지고 네. 흔히 말해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 네. 국무회의도 아닌 국무회의에 가담했던 어. 그 국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내란 어떤 공모 이런 혐의로 같이 탄핵을 시켜버리면 어. 국무위원 자체가 이제 의결이 안 되잖아요. 네. 다 탄핵시켜버리니까. 음. 그러면은 그때는 자동으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공표가 된다면서요. 그게 진짜 마지막 카드인 거죠. 그 상황으로 가지면 아예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존재할 없는 수가 상황을 없는 만들어버린다 상황. 물리적으로. 네 그런 얘기인 건데 네. 아까 이제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한덕수 총리 이입을 해보면은 아마도 재판관 임명하고 그 상설 특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줄 것 같아.